오늘은 제가 밴드에 또 퀴즈를 하나 남겼습니다. 뭐 제가 정확하게 뭐 프로 님들의 그립을 정확하게 잡고 뭐 안 잡고 이런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립을 잡을 때 이 교과서에서 말하는 그립 있죠. 교과서에서 말하는 그립, 그것과 일반 독학장, 특히 조금 장타자 아니면 처음부터 뭐 공을 좀 세게 치는 의지, 뭐 똑딱이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뭐 2, 3개월 꾸준히 하면서 차츰 거리를 늘리고 뭐 숏아이언에서 미드아이언, 롱아이언, 드라이버까지 차츰 가기보다는 처음 때부터 뭔가 공을 바로 때리고, 뭐 레슨보다는 뭐 똑딱이나 이런 것들이 지겨워서 레슨보다는 바로 때리고 게임을 하고, 그런 특히 조금 힘이 강한 남자들이 뭐 그립을 잡는 방식이 어떻게 다르고, 또 그 제가 밴드에 들어오시면 제가 퀴즈를 남겼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그립을 잡는 사람이 뭐 교과서적인 레슨을 들었을 때는 물론 도움이 되는 건 있는데, 그 도움이라는 것 자체가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자기가 해서 똑같이 하는 게 아닌 자기식대로 바꿔서 통역을 해서 이해를 해요. 자기식대로 하지만 실제로 1대1 레슨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도움을 뭐 프로님들한테 못 받거든요. 왜냐하면 이 그립 방식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골프는 그립에서 시작해서 뭐 그립에서 끝난다라고 하죠. 뭐 최경주 프로님은 뭐 1시간 방송 나와서 1시간 동안 그립 설명을 할 정도로 그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그립을 잡는 형태에 따라서 완전하게 스윙이 180도 이렇게 갈립니다. 뭐 선과 악의 정도로 이렇게 갈려서 둘이는 뭔가 상충되는 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뭐 밴드에 가면은 논쟁을 또 많이 합니다. 제 친한 사람들이랑.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이제 똑딱이 위주의 교과서적인 그립을 잡고 그게 늘은 상태에서 그냥 일자로 뭐 스퀘어로 잡는 상태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밴드에는 이제 독학, 프로한테 이렇게 꾸준히 배우기보다는 독학으로 구력이 짧은데 자기 나름의 장타를 치던지 스코어를 잘 내던지 그런 사람들이 또 저랑 논쟁을 하기 때문에 독학이 많아요. 빨리 실력 있는. 그게 무슨 차이느냐, 이게 과연 무슨 차이느냐. 거기서 이제 제가 뭐 밴드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밴드에 제가 글이나 리플을 남겨놨는데, 프로의 그립을 잡는 방법과 프로의 그립을 잡는 방법을 올려놓은 것 중에 고진영 프로님이 그립을 잡는 설명을 하는 거를 유튜브에 이제 한 거를 첨부한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참고를 하라고. 그래서 뭐가 다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립이라는 거는, 잘 보세요. 여기서 고진용 프로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일자로 들면은 여기서 우리가 그립을 끼울 때 여기 그루브를 일자로 딱 만들어놔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선을 보고 그립을 이렇게 끼습니다. 그래서 그립을 일자 방향으로 해요. 그리고 이제 잡을 때 고진영 프로님 뭐 그립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자로 해서 왼손이 이렇게 와서 그립을 잡고, 고진영 프로님은 엄지손가락이 여기를 일자로 맞춘다. 이렇게 잡는 방식으로 이렇게 잡죠.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립을 잡을 때 내가 땅에 놓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잡느냐, 아니면은 원래 클럽이 생겨있는 일자 요렇게 들어서 여기를 기준으로 잡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보통 여기서 왜 이제 이렇게 잡는 그립, 뭐 핸드퍼스트 그립이 생기냐면, 대부분의 골프를 숏아이언부터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자, 이제 숏아이언을 가져와 볼게요. 숏아이언. 제일 숏인 샌드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내가 요렇게 일자로 들어서, 그러면 샌드의 그루브를 일자로 요렇게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그립을 잡을 때 보통 보면은 왼손, 오른손 요렇게 오겠죠. 그러면 요렇게 일자로 맞춘 상태에서 왼손이 와서 그립을 잡고 오른손이 와서 그립을 잡았다. 그리고 요 상태, 일자가 된 상태에서 내리면은 실제로 어떻게 돼 있어요? 샤프트가 일자로 서 있죠. 그죠? 그래서 선 상태에 요렇게 팔을 뻗고 선 상태에서 일자로 해서 왼손이 와서 잡고 오른손이 와서 잡는 방식으로 스퀘어를 잡았을 요렇게 방식으로 내리면은
실제로는 샌드를 잡고 어드레스를 해도 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 방식으로 잡으면은 모든 아이언을 다 잡아서 만약에 일자로 내린다고 생각하면 샤프트 각도가 다 똑같아요. 샌드를 잡아서 이렇게 일자로 해서 왼손이 오고 오른손이 와서 내렸을 때 샤프트 각도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보자. 8번 아이언이다. 8번 아이언. 그러면 또 이렇게 들어서 요 그루브를 일자로 맞춰서 왼손이 오고 오른손이 와서 내리면은 샤프트 각도가 똑같죠? 그죠? 똑같고. 그 다음에 롱아이언으로 넘어간다. 4번이다. 그럼 4번을 이렇게 또 듭니다. 그리고 왼손이 와서 잡고 오른손이 와서 잡고 이렇게 하면 또 샤프트 각도가 똑같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서 왼손이 오고 오른손이 오는 이런 합장식으로 잡는 게 원래 교과서에 그렇죠. 교과서에서 뭐 그립을 잡는 방법을 보면 놓고 왼손이 와서 잡았을 때 여기 부위가 어깨 쪽으로 가고 오른손이 와서 또 프로님들은 저는 요걸 안 합니다. 덮어지는 요걸 좀 불편해서. 근데 프로님들은 요 오른손에 여기 있는 부분을 요렇게 덮어서 여기 부분도 어깨로 왼쪽 오고 VV가 왼쪽 어깨로. 그래서 항상 잡을 때 보면은 왼손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잡고 오른손이 바깥에서 들어와서 안쪽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선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그립을 잡는 거를 스퀘어라 하고 그리고 요 상태에서 그립을 설명을 할 때 뭐 고진영 프로님 영상에도 보고 대부분의 그립을 나누는 방식이 스트롱과 스퀘어와 윗그립으로 나뉘죠. 그러면 요 상태에서 만약에 와서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 스트롱 그립. 아니면은 요렇게 잡는다. 그럼 윗그립. 중간으로 잡는다. 그러면 뭐 스퀘어 그립 요렇게 잡죠. 근데 그래서 아까 말한 드라이버를 만약에 마지막으로 드라이버 굉장히 긴 드라이버입니다. 요거는 47인치, 48인치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 똑바로 들어서 왼손이 오고 오른손이 와서 잡는다. 그럼 샤프트 각도가 똑같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미드라이언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내가 클럽을 들고 왼손이 오고 오른손으로 와서 요 V와 V가 내 오른쪽 어깨로 오는 그런 그립을 스퀘어하게 잡아서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잡은 상태에서 아이언마다 각도, 로프트, 라이 각도가 다 다르죠. 그죠? 드라이버도 마찬가지. 요 샤프트의 길이와 라이 각도와 자기만의 느낌대로 공 위치를 정해요. 요 상태에서 요렇게 들고 들어서 내렸을 때 그러면 내가 완짝이 왼쪽에 놓는 사람이다. 그러면 잡은 상태에서 왼쪽에 놓고 칠 거고 그럼 오른쪽에 놓는 사람이다. 오른쪽에 놓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왠지 느낌이 안 좋아. 그래서 여기서 공 위치를 정하고 나서 뭘 하느냐 이 샤프트의 각도를 눕히는 정도를 정합니다. 네. 그게 숏아이언은 조금 더 많이 누울 거고 롱아이언은 덜 눕습니다. 덜 세워지죠. 눕는 라이보다. 그래서 미드라이언은 잘 보세요. 8번이다. 8번은 똑바로 놓고 보통 8번, 7번, 8번이 뭐 볼을 중앙으로 놓는다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렇게 놓고 왼쪽으로 오고 이렇게 잡아서 놓는다. 그럼 중앙에 딱 놓으면은 왠지 스퀘어가 되거든요. 근데 약간의 눌러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놓고 한 다음에 왼쪽 허벅지 어드레스가 이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항상 그립을 잡을 때는 여기 있는 그립을 그냥 편안하게 일자로 놓은 여기서 내려놓은 상태에서 항상 왼손이 그립을 잡으러 옵니다. 오고 그리고 왜 이걸 또 하냐면 루틴을 할 때 에이밍을 잡을 때 보통 프로님들은 오른손으로 이렇게 페이스를 이렇게 댄 상태에서 요 페이스를 타겟 쪽으로 타이거 우즈가 이렇게 하죠. 네, 타이거 우즈가 이렇게 와서 대고 그 다음에 스탠스를 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왼손이 잡으러 온 상태에서 그립을 잡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자기의 샤프트 각도를 정하는 겁니다. 요렇게. 왜냐? 눌러쳐야 된다. 바람이 분다. 펀치샷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잡은 상태에서 약간 요런 식으로 어드레스를 할 거고 로브샷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왼쪽으로 오고 그래서 요 샤프트 각도를 결정을 하는 거는 일단은 모든 아이언 모든 드라이버, 뭐 유틸
전부 다 요렇게 세워진 기준으로 잡고 난 다음에 내려서 잡힌 상태에서 자기의 구질이라든지 자기의 공 위치에 따라서 이 샤프트 각도를 요렇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리고 라이 각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이게 일반 독학 제가 밴드에 퀴즈 낸 것처럼 밴드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무슨 퀴즈를 했는지 모릅니다. 일반 독학 골퍼,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쇼다이언부터 배우고 처음 때부터 공을 치는 거를 배우는 사람, 치는 걸 배우는 게 아닌 그냥 스크린 게임 들어가서 막 치는 걸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아까 쇼다이언부터 배운다고 했죠. 요 아이언이 나오면 좋으니까 각도를 조금 더 내릴게요. 아이언 나올려나? 어쨌든 자, 기본적으로 잘 보세요. 아까 말한 다시 잡아볼게요. 일자로 이렇게 놓고, 요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닌 고진영 프로님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자로 놓고, 이 항상 일자가 되는 거는 그립을 끼울 때 일자 방향은 요 그루브가 수직으로 딱 서 있는 거를 레이저로 딱 이렇게 맞춰놓고 그립을 끼워요. 이게 스퀘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 상태에서 자기가 이렇게 일자로 놓은 걸 보세요. 그리고 와서 아까 말한 왼손이 와서 잡고 오른손이 와서 잡는다. 그럼 요렇게 내리면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하면은 공을 다운블로 눌러 찍는다. 특히 샌드는 요렇게 이제 찍어서 띄운다. 요런 개념이 아예 없어지는 그립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왜 이걸 앞으로 잡는 요런 그립을 잡냐면 이 모양 자체에 있어요. 모양 자체. 예. 특히 라이 각도가 중요합니다. 예. 여기서 아이언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 아이언의 각도를 어떻게 식으로 생각하냐면, 대부분의 아까 말한 프로들은 이렇게 들어서, 왜냐면 이렇게 그립을 꽂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놓고 그립을 꽂아봐요. 그립 방향이 그걸 스퀘어를 합니다. 이렇게 와서 만약에 그립 거치대 놓고 그냥 이렇게 그립을 잡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해서 내 그립이 잘 꼽혔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왼손 오른손. 예. 근데 이런 개념이 없이 처음에 그냥 똑딱이를 이렇게 배울 때는 이렇게 잡고 똑딱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거기서 바로 공을 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넘어가냐면, 쇼다이언을 들고 배우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 라이 각도와 로프트가 누워있는 특성 때문에 실제로 들어서 이렇게 내렸을 때 샤프트 각도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똑바로 놨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 이렇게 놓으면은 페이스가 어떻게 되냐면, 페이스 라이 각도가 이렇게 들려있고 페이스가 뒤틀려 있어요. 약간 왼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놓냐면, 일단은 이 페이스를 일자 공에 그냥 로프트가 이렇게 누워있다고 하더라도 요 누워있는 상태로 어드레스를 하는 게 아닌, 이거를 세워서 공을 딱 정확하게 일자로 맞춰두는 각도가 잠깐, 그리고 여기 상자가 조금 가려가지고 보니까 좀 더 좋은 각도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샌드로 이제 잡아볼게요. 샌드를 놨을 때 그냥 일자로 이렇게 놓으면은 왠지 내가 공을 못 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냥 공이 밑으로 쑥 이렇게 로브샷을 하는 것처럼 로브샷 어드레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상태에서 그냥 놓으면은 뭔가 이렇게 공을 그냥 때려야 되는데, 이렇게 놓으면은 일자로 뭔가 이렇게 쑥 파고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공이 뽕 뜰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이거를 보통 어떤 식으로 쇼다이언을 먼저 배운 사람이 어떻게 놓냐면, 이렇게 놓는 게 아닌 요 클럽을 어떻게 놓냐면, 요런 식으로 똑바로 해서 샤프트가 일자로 요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 이거를 이렇게 세워서 요 면이, 쇼다이언이 요 면이 이 공을 바로 맞추게끔 세팅을 해요. 요렇게 이렇게 누워있는 거, 요렇게 일자로 들었다가 내리면은 요렇게 돼 있으면은 이 공이 밑을 파고드는 느낌, 요렇게 되는 느낌이 들지 공을 맞춘다라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근데 보통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공을 로브샷처럼 밑으로 요렇게 파고드는 게 아닌 공을 그냥 바로 때리죠. 그죠? 똑딱이부터 처음부터 공을 요렇게 옆으로 때리니까. 그래서 요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잡으면은 이 면이 쇼다이언에 누워있는 요 면을 공을 때리기 좋게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이렇게 세우고 바닥이 여기 있는 라이 각도의 바닥을 밀착을 시킵니다. 밀착을 시키고 공을 때리기 좋게 세우면은 요런 각도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요렇게 돼 있는, 이렇게 돼 있으면 베이스 면이 일자로 요렇게 잘 때리게 요렇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립을 잡냐면, 이 왼손이 아까 말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잡는 게 아닌 여기서 밖으로 나가면서 잡는 형태가 돼요. 요게 근본 원인입니다. 근본 원인, 가장 큰 원인. 그리고 제가 말한 핸드 퍼스트, 악성 훅이 나거나 아니면은 롱아이언을 못 치는, 물론 롱아이언을 잘 치고 뭔가 이런 그립으로도 잘 치는 사람에게는 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근데 요게 부작용으로 못 치는 사람은 이거를 나중에 고치지를 못해요. 그립을 잡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서. 그래서 요렇게 놓고 아까 말한 중앙에 놓고 왼손 오른손이 요런 식으로 모이면서 싹 잡아서 VV를 만드는 게 아닌, 왼손 오른손이 오른쪽에서 이쪽으로 와서 요렇게 잡는 형식으로 잡힙니다. 왜냐? 각도 자체가 이미 요렇게 틀려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잘 보세요. 나는 똑바로 서 있는데 각도가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굉장히 뭔가 공을 잘 맞추기 쉽거든요. 그럼 요 상태에서 내가 왼손이 잡으러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그립이 잘 안 잡혀요. 그러면 만약에 과장되게 잡으려고 하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잡아야겠죠. 이렇게 안 잡습니다. 그냥 이렇게 놓고 어떻게 잡느냐? 위에서 그냥 바로 잡아버려요. 근데 이 위에서 바로 잡는 느낌이 어떤 거냐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잡는 게 아닌 여기서 밖으로 나가면서 잡는 형태가 됩니다. 요렇게. 그리고 특히나 쇼다이언이 8번, 7번, 8번, 9번 피칭 샌드 요렇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 면을 공을 때리기 좋게 세팅을 하려면은 샤프트를 더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라이 각도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라이 각도가 들려있는 것도, 초보자들 중에 공을 바로 때리는 사람들은 이거를 라이 각도가 이렇게 들려있는 것 자체를 공 똑바로 안 놓고 라이 각도를 이렇게 눕혀 놓는 것 자체를, 바닥이랑 이렇게 밀착이 되는 거를 일자로 똑바로 놨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라이 각도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아이언도 많습니다. 사다가 저는 아이언은 아이언 가지고 있는 것만 한 15세트가 되고 판 거만 해서 30세트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러면 사면은 모든 아이언의 각도가 다 달라요. 라이 각도. 특히 미국에서 사면은, 미국 사람들은 자기 체형에 맞게 라이 각도 로프트를 수정을 하기 때문에 키가 큰 사람의 판 거를 사면 라이 각도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걸 라이 각도가 세워져 있거나 낮춰져 있거나 요런 지식 없이 만약에 라이 각도, 요 아이언도 미국에서 어제 와가지고 그저께 와서 만들었는데, 라이 각도가 제 기준에는 엄청 요렇게 위로 세워져 있어요. 들려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엔 요 아이언을 그냥 꺾습니다. 내려 저한테 맞춰요. 이거는 키가 적어도 한 180 이상이 되는 사람이 섰을 때, 이렇게 섰을 때 라이 각도가 맞는 아이언이지만 저는 키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라이 각도가 생각 이상으로 많이 들려 있거든요. 그럼 훅이 잘 납니다. 특히 숏아이언. 그래서 라이 각도에 따라서 또 잘 보세요. 요것도 56도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56도예요. 근데 이 아이언은 제 라이 각도에 맞아요. 네, 약간 이렇게 눕혀 있거든요. 네, 적당하게. 그러면 요걸로 치면 저는 똑바로 나가는데, 요걸로 치면 훅이 납니다. 네, 그러면 요 아이언을 꺾기 전에 잘 보세요. 라이 각도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같은 로프트라도 어떤 차이가 나냐면, 요거를 일자로 딱 편안하게 놓는다 생각하면은, 요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공을 때리기 좋게 독학 초보자들이 내가 만약에 공을 바로 때린다라고 세팅을 하면은 한 요 정도의 각도로 딱 했을 때, 나는 공을 때릴 수 있어, 요런 느낌이 납니다. 한 요 정도 각도죠. 근데 아까 말한 라이 각도 이렇게 서 있는 아이언을 자기는 누구한테 받거나 아니면 그냥 샀는데 라이 각도 이렇게 서 있는 걸 들고 왔어요. 근데 그거를 라이 각도 서 있니 그런 지식이 초보 때 없죠. 그죠? 그냥 그렇게 생겨 있으니까 아이언이 그렇게 다 그렇게 생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쳐보는 게 아닌. 그래서 이렇게 라이 각도가 서 있는 클럽을 잡으면은 이거를 더 이렇게 눕혀놔야 저 면이 일자로 똑바로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이 각도가 서 있는, 이렇게 들려있는 아이언을 잡으면 잡을수록 샤프트 각도는 더 이쪽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요 차이가 납니다. 한 요 정도만 오면은 적당히 이렇게 서 있는데 요 아이언은 이만큼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핸드 퍼스트 중에 하는 이렇게 앞으로 세우는 사람들 중에 라이걱터가 서 있는 아이언을 들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내리지 않고 원래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게 완전하게 정말 극도로 차이가 나요. 절대 이 그립을 잡는 방식에서 이 아까 말한 처음에 이렇게 세워서 왼손이 오고 이렇게 잡는 방식과 이렇게 세팅을 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방식은 스윙이 비슷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뉘는 스윙이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 예를 들면 이제 밴드에 보면은 보통 이렇게 잡았죠. 그러면은 아까 말한 일자로 고진영 프로님처럼 일자로 잡아서 이렇게 잡고 내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렇게 내리면은 기본적으로 요렇게 샌드라도 요렇게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잘 보세요. 제 이제 밴드에 오시면 미스터 샤님이 굉장히 뭐 많은 이제 지식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자기의 스윙을 올려주고 프로와 비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프로들은 합장식으로 잡습니다. 여기 왼쪽 오른쪽 뭐 교과서 그립을 보면은 어느 누가 요렇게 잡는 사람 이렇게 왼손을 요렇게 잡는 사람이 없거든요. 왼손이 오고 오른손이 오고 요렇게 잡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가 보통 이제 이 방식이 어떻게 나뉘냐면은 요즘에 미스터 샤님이 올린 것 중에 잘 보세요. 잡아서 요즘에 프로들이 보면은 페이스가 올라갈 때 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올라가고 다치면서 올라가는 요걸로 이제 뭐 김효주 프로님과 비교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미스터 샤님도 그립을 잡을 때 이렇게 합장식으로 잡아서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비트는 형식이 아닌 처음 때부터 위에서 눌러잡는 형식으로 해서 내 샤프트가 내 손의 바깥에 있는 장식으로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왼손이 안으로 들어오고 오른손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일반적으로 그냥 테이크어웨이를 하면은 이게 페이스가 약간의 열립니다. 열리고 나서 공을 안 바라봐요. 이런 식으로. 네, 공을. 근데 여기서 내가 공을 바라보게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약간 손을 약간 이렇게 비틀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비틀면서 올라가면 올라가고 하면은 손목이 플랫하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떤 동작을 실질적인 어떤 동작을 취해야 공을 바라보면서 올라가지 그냥 가면은 공을 안 바라본 채 페이스가 열립니다. 그리고 옛날 방식은 여기서 그냥 가면은 여기 일자로 공을 바라보는 게 아닌 일자로 이렇게 서죠. 그래서 중간으로 합장을 하는 방식은 올라갈 때 공을 바라보게 올라갈 수도 있고 안 바라보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샤프트 이렇게 기울여서 내가 왼손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 여기서 밖으로 나가면서 잡는 형태가 되면 무조건 공을 바라면서 올라갑니다. 내가 어떤 동작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세워서 안에서 밖으로 간다. 그러면 들면은 무조건 헤드가 바라봅니다. 근데 아까 말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립의 방식으로 인해서 페이스가 만약에 공을 바라보는 방식이 뭐 어느 프로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그리고 사진으로 비교해보면 올라가는 방식이 자기도 페이스를 공을 바라보고 그 프로도 페이스를 공을 바라보니까 나는 똑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비슷한 형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그립을 잡는 방식에 이렇게 잡아서 페이스를 보면서 올라가는 방식을 하려면은 약간 기울이면서 어떤 동작을 추가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놓고 하는 이렇게 어드레스를 할 때는 내가 어떤 동작을 추가를 안 해도 페이스가 공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질적인 테이크어웨이를 올라갈 때 하는 동작이 완전히 극명하게 나뉩니다. 아까 말한 전자인 이렇게 합장식으로 잡는 방식은 내가 어떤 동작을 추가를 해야 되고 이렇게 바깥으로 잡는 방식은 내가 그 동작을 추가를 안 해도 저절로 나오게 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어서 둘 다 같이 페이스를 바라보고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같은 동작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동작을 추가해야 되는 방식과 동작을 안 해도 저절로 나는 방식은 다르겠죠. 그러면 반대로 프로들 중에 잘 보세요. 프로들 중에 올라갈 때 페이스가 이렇게 열리면서 일자로 올라가는 프로도 많습니다. 옛날 방식이 이렇게 일자로 가죠. 근데 그립을 이렇게 잡아서 밖으로 나가는 방식으로는 페이스를 열 수가 없어요. 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미 내가 이 상태에서 이 페이스를 공을 바라보게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샤프트를 이쪽으로 미는 형식으로 이렇게 잡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면서 나는 공을 보는 게 싫다. 그러면 약간 열면서 올라가려다 하면 여기 관절 자체를 이렇게 비틀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어색한 동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합장식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으면은 내가 페이스를 바라보게도 올라갈 수가 있고 내가 안 바라보게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잡으면 무조건 바라보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아까 말한 요 두 개는 절대 같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왼팔 스윙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뭐 너무 길게 하면 또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스윙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배드민턴이라고 생각했을 때 잘 보세요. 뭐 힙턴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해서 힙턴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잘 보세요. 왼손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배드민턴에서는 토스 방식으로 갑니다. 이렇게 배드민턴 잡을 때 이렇게 잡아가지고 물론 대부분 오른손으로 잡고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왼손으로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립을 배드민턴 채를 잡을 때 이렇게 잡지 이렇게 잡겠죠. 이렇게 들어서 못 치고 이렇게 그러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잡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잡진 않거든요. 이렇게 잡나? 배드민턴 잘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미는 형식으로 잡는 게 아닌 이렇게 잡아서 토스를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내가 밖에서 안으로 잡는 형식으로 하면은 팔을 이용을 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토스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근데 아까 말했지만 안에서 밖으로 들어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잡으면은 기본적으로 팔을 많이 이렇게 관절 자체가 약간은 뒤틀려 있으니까 팔을 앞으로 보내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을 경우는 무조건 몸이 같이 돌아야지 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프로님들이 뭐 한 손으로 연습할 때 많거든요. 전화 받으면서 그냥 툭툭 쳐요. 그럼 전화 받으면서 툭툭 칠 때 이렇게 잡아서 전화를 받는 도중에 여기서 몸을 돌리면서 이렇게 안 치거든요. 그냥 드라이버 있다 뭐 긴 채 그러면 한 손으로 연습할 때 보면은 그냥 전화 받고 있다가 그냥 그 그립을 이렇게 잡겠죠. 전화 받으면서 그냥 이렇게 툭툭 칩니다. 전화하면서 그러면 대부분의 그냥 톡톡 똑딱이를 하는 수준으로 치면은 대부분의 프로님들도 여기가 이렇게 그냥 툭툭 떨어지면서 가요. 물론 전화를 안 받는 상태에서는 여기서 떨어지기 전에 몸을 약간 회전을 하곤 하지만 전화를 받고 그냥 살살 칠 때는 그냥 툭툭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칩니다. 왼손 리드를 연습을 하면. 그리고 여기서 또 어프로치도 거의 극명하게 나뉘어요. 잘 보세요. 이제 어프로치를 마지막으로 할 건데 샌드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잘 보세요. 샤프트를 기울이고 요렇게 해도 이 샤프트를 잡는데 문제가 없으면은 이거는 그립을 잡는 방식이 여기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형식으로 잡게 돼요. 그리고 그냥 이 상태에서 밖으로 내보내면 끝입니다. 근데 내가 기울였는데 그립을 잡는 방식이 밖에서 오는 방식이면은 요 그립을 잡는데 굉장히 불편하겠죠. 이렇게 잡아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밖에서 안으로 오는 그립을 잡는 방식은 일단은 잡아놓고 그 다음에 기울입니다. 그리고 기울이는 양이 밖에서 안으로 잡는 사람은 기울이는 양을 요만큼을 주는 어느 정도 샌드 가지고 주겠지만 극명하게는 못 줘요. 그러면 왜냐? 내가 밖에서 안으로 샤프트를 이렇게 중간으로 놓고 있는데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몸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안에서 밖으로 나가면서 잡는 사람은 샤프트를 얼마만큼 다 기울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울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해볼게요. 자, 밖에서 안으로 잡아서 만약에 여기서 샤프트를 기울인다. 그러면 요만큼만 기울여도 이미 내 자세는 불편해져요. 그럼 요 상태에서 퉁 요렇게 치면은 이미 좀 불편한 상태가 옵니다. 근데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형식으로 잡으면은 얼마만큼 샤프트를 기울이더라도 그냥 안에서 밖에 잡아가지고 그냥 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아까 말한 여기서 이제 자기 그립을 봤을 때 그립을 설명을 했을 때 어느 뭐 유튜브에 그립 잡는 방법을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왼손이 여기서 밖으로 나가는 형태로 잡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왼손이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형식으로 잡는 사람도 그렇게 없을 거예요. 스트롱 그립. 그래서 제가 밴드 퀴즈에 이거를 스트롱 그립과 뉴트럴 그립으로 자꾸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스트롱 그립과 뉴트럴 그립, 윗 그립으로 접근을 하면 절대 아닙니다. 요렇게 잡는 사람들은 요렇게 잡는 게 자기들만의 방식의 뉴트럴 그립이에요. 이건 스트롱 그립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밖으로 나가는 형식으로 잡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밖으로 나가서 딱 잡히면 이건 스트롱이 아니 자기들한테는 뉴트럴 그립이거든요. 근데 프로들의 이제 합장식으로 잡는 방식에서 뉴트럴 그립과 스트롱 그립이 나뉘는 거는 일단은 걸러놓고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손가락을 이렇게 걸어놓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얼마나 이거를 말아쥐느냐가 스트롱 그립과 뉴트럴 그립과 윗 그립으로 나뉘어요. 절대 안에서 밖으로 나가면서 딱 잡히고 이렇게 잡는 거를 그립으로 설명한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립 한번 찾아보시면 되죠. 전부 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V자 안으로. 그리고 스트롱 그립을 설명을 하더라도 여기서 더 비틀어서 밖에서 온 그립을 더 비틀어서 스트롱 그립이라고 하지 여기서 이렇게 잡는 거를 스트롱 그립이라고 안 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잡는 프로들도 있습니다. 뭐냐? 야구 선수들이 잘 보세요. 야구 선출 중에 골프 프로들도 많겠죠. 그러면 야구 선수들은 그립을 배트를 어떻게 잡냐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형식으로 잡아요. 보통 야구 타자들이 이렇게 가죠. 그러면은 배트를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휘두르고 준비 동작을 할 때는 이게 배트가 야구는 무조건 배트가 빨리 먼저 튀어나와서 공을 맞춰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배트 자체가 내 왼쪽 손의 안쪽에 들어있으면 이거를 빨리 끄집어내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배트가 있으면은 여기서 밖에 와서 골프 그립처럼 이렇게 잡는 게 아니 안에서 밖으로 잡아서 손목을 이렇게 비틀어 놓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요 배트를 앞으로 빨리 끄집어내면서 여기서 땅 이렇게 돌려요. 잡는 형식이 이런 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형식으로 그립을 잡는 야구 선출들이 이렇게 잡다가 골프로 이제 전향을 했을 때는 당연히 골프도 그립을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야구 선출들이 보통 보면은 이 골프를 정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잡으면은 슬라이스가 다 나기 때문에 자기 형식대로 그냥 잡는 방식이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마지막으로 여기서 힙턴, 턴 형식 이런 것들도 다 차이가 납니다. 그냥 퍼팅을 할 때 잘 보세요.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형식으로 잡으면은 골프 클럽에 있는 모든 14개의 클럽은 전부 다 그립을 잡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숏아이언, 미드아이언, 롱아이언, 드라이버, 우드. 그럼 아까 말했죠. 들어가지고 잡고죠. 그리고 퍼터도 같은 형식으로 잡습니다. 퍼터를 중간에 놓고 왼손이 와서 잡고 오른손이 와서 잡고 이렇게 퍼팅을 하죠. 근데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형식은 다른 모든 아이언, 우드, 드라이버는 자기가 안으로 밖으로 나가는 형식으로 잡지만
퍼터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형식으로 잡는 게 아닌 왼손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잡아요. 예. 그리고 왜냐? 이렇게 잡으면 왠지 이게 퍼터가 퍼팅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퍼팅 그립을 잡을 때만 자기가 원래 잡던 그립과 달라집니다. 예. 그리고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항상 안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여기서 외그를 이런 식으로 해요. 공을 바로 여기서 안으로 밖으로 세팅 자체를 페이스를 공을 잘 맞추게 세팅을 미리 해놨으니까 이렇게 잡아가지고 공을 그냥 딱 잘 맞추는 각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바로 치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그냥 이렇게 대놓고 여기서 그냥 바로 공을 치고 몸을 많이 돌리면 거리가 많이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외글 자체도 이쪽으로 빠지는 외글이지 실제로 공을 맞추는 외글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궤도를 확인하는 외글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궤도를 만들어서 다운스윙도 뭐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공을 치지 실제로 외글을 할 때 공을 친다는 느낌은 안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그립을 잡을 때는 외글을 백스윙에 자기 궤도를 맞추는 데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을 통해서 공을 맞춥니다. 네. 그리고 잡는 형식이 스퀘어로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백스윙을 하고 몸을 먼저 돌리면은 이게 다 쳐져요. 네. 그러기 때문에 몸과 팔이 같이 나가고 여기서 왼쪽이 이렇게 돌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왼쪽 벽을 만들어 놓고 팔이 통과를 하면서 여기서 밖에서 안으로 잡았기 때문에 릴리즈까지 해줘야 돼요. 자기가 직접 손목을 돌리면. 물론 프로님들에게 손목을 돌리냐고 물어보면 손목을 안 돌린다라고 합니다. 왜냐? 너무 많이 돌려놓으니까 자기는 무의식적으로 돌아가거든요. 야구 선수들도 왼손으로 이렇게 그냥 하면은 저절로 이렇게 돌아가요. 네. 그러면 야구 선수들한테 억지로 잡아 돌리느냐? 그러면 야구 억지로 잡아 돌린다 합니다. 그냥 알아서 돌아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안 돌린다고 생각하면 손목 나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 근데 너무 많이 돌리니까 자기는 안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의식에 나오는 그냥 동작입니다. 근데 잡아 돌려야 돼요. 요거를. 그러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요렇게 잡아서 그립을 하는 방식은 팔과 몸이 같이 나오면서 여기서 밖에서 안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질적으로 릴리즈까지도 내가 뭔가 회전으로 인해서 릴리즈까지도 하면서 왼쪽 벽을 맞추고 헤드가 지나나가고 팔이 쭉 뻗어지면서 그대로 올라가서 피니시가 되는 이런 형태의 스윙을 해야 되지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여기서 만약에 눈곱만큼만 릴리즈를 했다. 그러면 페이스가 바로 닫혀요.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릴리즈 이거를 돌린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몸을 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몸턴, 힙턴, 몸을 여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마지막으로 왔는데 계속 하다가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체크를 해보면 됩니다. 만약에 아이언, 특히 롱아이언을 자꾸 하면 좋아요. 5번 아이언이죠.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요렇게 잡는 사람들은 일단은 세팅을 해두고 아래서 위에서 내리는 것도 여기서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렇게 내리니까 세팅을 해두고 그리고 외그를 하면은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위에서 내려서 외그를 몇 번 하고 딱 어드레스를 하면 굉장히 이게 몸을 요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 왠지 공이 똑바로 요렇게 나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요렇게 공을 똑바로 보내는 사람한테 이렇게 똑바로 세워서 왼손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잡고 클럽을 내려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라고 하면은 굉장히 슬라이스가 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하면은 이체가 페이스와 함께 똑바로 이렇게 나가는데 밖에서 안으로 잡으면 똑바로 나가다가 이게 왠지 이렇게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잡아보면 알아요. 이렇게 해서 고진영 프로님처럼 이렇게 잡아서 내렸을 때 왠지 열릴 것 같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기도 모르게 다시 이 왼손을
찔끔 돌려서 샤프트 옆면을 잡아요. 예.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예. 그래서 미스터 샤님도 습관이 좀 있습니다. 무슨 습관이냐? 그립을 처음 잡을 때, 요거 미스터 샤님 보면은 자기 습관을 알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처음 그립을 잡으면 딱 와서 왼손이 딱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잡아요. 근데 왼손을 잡고 눈곱만큼 찔끔 거리세요. 그래서 그 찔끔 거릴 때 내가 샤프트를 밖에서 오는 왼쪽 면이 여기를 잡은 게 불편하니까 찔끔 이렇게 하면서 자꾸 샤프트를 안에서 밖으로 잡는 형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바꿔요. 왜냐면 잡을 때부터 이렇게 잡으면 모르겠지만 잡을 때는 밖에서 안으로 잡으시거든요. 근데 밖에서 안으로 잡아서 이런 상태에서 바로 치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하면 왠지 뭔가 샤프트가 내 손의 안쪽에 있는 것 같고 열릴 것 같고 채는 안 따라올 것 같으니까 채를 빨리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외거를 몇 번을 하면은 더 돌아갑니다, 이게. 네. 그래서 저는 원래 밖에서 안으로 잡고 그냥 바로 들어가지고 여기서 릴리즈를 만들고 뭐 스윙을 만들고 다 해서 그냥 저는 놓고 밖에서 안으로 잡아서 스윙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똑바로 보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안에서 밖으로 특히 숏아이언을 바로 치는 사람들이 잡으면은 밖에서 안으로 잡자마자 들어서 치면은 다 열려요. 네. 돌리는 것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보시면 이제 압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 차이예요. 근본 차이. 제일 근본 차이. 어쩔 수 없이 아까 제 밴드에도 남겼지만 자기들은 그립을 요렇게 잡는 형식, 숏아이언을 요렇게 잡는 방식으로 잡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영상을 찍어서 뭔가 올렸을 때 뭐 프로와 자기가 똑같은 동작을 한다. 근데 만약에 그 프로가 요렇게 잡는 방식으로 해서 자기와 영상과 사진이 똑같으면은 자기가 똑같은 방식으로 하죠. 실제로 요렇게 잡는 게 김홍택 프로님입니다. 김홍택 프로님이 요렇게 잡으시거든요. 요렇게 완전하게 핸드퍼스트로. 왜냐면 아버지가 야구선수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한 아버지한테 골프를 배우고 뭐 프로에게 정석 교육이나 아버지한테 골프를 배웠기 때문에 아버지도 야구선수 출신 똑같고 골퍼겠죠. 그러면 요렇게 잡거든요. 야구선수들은. 그럼 당연히 골프 클럽도 요렇게 잡아요. 그리고 그 잡고 그렇게 치시는 분한테 배웠겠죠. 그리고 방송을 보니까 실제로 아버님이 레슨을 하시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그립을 요렇게 만드시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와 비교를 했을 때 자기 영상과 사진이 비슷하면 맞겠지만 자기는 이렇게 잡아서 뭔가 스윙을 했는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과 자기가 영상이나 사진이나 비슷하다고 절대 그거를 자기는 비슷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스윙 자체가 근본이 다른 스윙이에요. 이건 왜냐하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스윙은 굉장히 훅을 내기 좋아요. 돌리면. 그래서 돌리면 안 되는 스윙이고 몸을 열어야 되는 스윙입니다. 근데 밖에서 안으로 잡는 스윙은 릴리즈를 통해서 내가 이 헤드의 움직임과 궤도와 채를 이용해서 릴리즈를 만들면서 헤드를 어떻게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고지를 만든 형식이고 항상 몸이 먼저 열리게 되면 채가 다 쳐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몸과 팔이 같이 나가고 왼쪽 벽이 딱 만들어지면서 채가 튀어나가야 되는 스윙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차이가 크고 거기서 자기가 말한 어느 프로한테 배워도 자기는 도움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레슨을 들어도 자기가 안 고쳐지면 일단은 그립을 잡는 방식부터 자기가 체크를 해봐야 돼요. 네. 왜냐면 거의 대부분의 프로들은 밖에서 안으로 오고 이렇게 합장식으로 오는 요 그립을 기준으로 레슨을 하기 때문에 네. 그립부터 설명을 하겠죠. 이 기준의 그립을 안 잡고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형식을 잡으면은 그 프로의 레슨은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게 오히려 악영향이에요. 왜냐하면 구질을 반대로 가르치니까. 사람의 동작도 반대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몸이 열고 아니면 몸을 닫아야 되고 요 차이가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그립을 어느 식으로 잡고 어떤 식으로 특히 숏아이언을 어떻게 잡는지 자기가 숏아이언을 먼저 밖에서 안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울이는 형태로 잡는지
아니면은 미리 기울여 두고 잡는 게 편한지, 그리고 얼마만큼 기울이더라도 요 샤프트를 잡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내가 잡는 게 불편해지는지, 요 차이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레슨을 하는 사람의 그립을 잡는 방식의 습관을 보고 나서 요 사람이 나한테 맞구나, 틀리구나, 요거를 알고 나서 그 사람의 레슨을 해보려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 차이가 제일 커요, 제일 커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서 논쟁을 해도 글에도 남겼지만 단 0.1%도 저랑 논쟁을 하는 사람과 저랑 이 뭔가의 합의점이 0.1%도 안 생기는 게, 저는 앞에서 안으로 잡고 대부분은 이렇게 잡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맞출 수가. 네.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밖에서 안으로, 왜냐, 똑딱이부터 이렇게 배우죠. 이렇게. 그리고 연습 그립 자체가 그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 그립이 있으면은 안에서 밖으로 잡으면서 이 V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와가지고 말아지면서 이 손이 밖에서 오면서 말아지면서 V자를 만들고, 밖에서 오면서 말아지면서 만들고, 요게 프로들이 그립을 설명하는 방식이고, 고진용 프로님도 요렇게 설명을 하죠. 그죠? 근데 내가 이거를 안에서 밖으로 요런 식으로 아니면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형식으로 잡아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뭔가 좀 이렇게 합장식으로 잡는 사람의 스윙을 이해한다, 도움을 받는다, 절대 안 됩니다. 네. 잡아요. 네. 근데 이게 장타에는 또 안 좋습니다. 장타는 안에서 밖으로 잡아야 돼요. 야구 선수들처럼. 야구 선수들이 빡 치면은 정말 멀리 날아가거든요. 요즘에는 안에서 밖으로 잡는 연습도 하는데, 이게 말했지만 저는 돌리는 스윙을 일단은 많이 하다가 요렇게 잡아버리면 돌리면 악성 후기니까 무조건 열어야 되는 이게 습관이 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연습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잡냐, 안에서 밖으로 잡냐, 숏아이언 기울여서 잡기 편한가, 아니면 잡기 불편한가, 요거를 체크해보면 자기의 스윙 방식이 교과서에 있는 자님 방식이랑 비슷한지, 아니면은 자기 혼자만의 독학적인 그런 그립을 잡고 교과서에 있는 레슨의 이론을 이해하려고 애쓰는지, 요거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요게 제일 근본 원인이에요. 아까 말한 숏아이언, 라이각이 서 있고 라이각을 세워서 공을 때리기 좋게 세팅을 해 놓는 거 자체가 내가 요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그립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또 안 나옵니다. 여자들은 잘 안 나와요. 여자들은 똑딱이부터 그냥 놓고 요렇게 잡고 그냥 똑딱이를 하다가 그냥 말 잘 들어요, 여자들은. 그럼 요렇게 백스윙하고 요렇게 칩니다. 여자들은 핸드 퍼스트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네. 여자들 중에도 나는 공을 빨리 치고 멀리 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요렇게 가끔 나오긴 하지만, 근데 남자들은 일단은 레슨이고 뭐고 똑딱이는 지겹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계속 하다 보면 지겹고, 나는 스크린 게임을 쳐야 되고 빨리 공을 쳐야 된다. 그러면 공 치기 좋게 딱 놓고 공 치자, 이렇게 치거든요. 네. 그런 그립이 독학 남자들의 그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요렇게 잡느냐, 이렇게 잡느냐, 그거를 항상 체크해 보세요.